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 책 제5단원의 36번째 소단원. 자, 소설로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태평천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의 태평천하.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데요. 우리 교재 228쪽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대지주인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를 타고서 그 삭슬 깎겠다고 하고 어린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사주지 않으려고 하는 구두쇠이다. 굉장한 구두쇠예요. 후한마을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는 일본인들이 들어와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그때 아버지가 죽을 때 뭐라고 외쳤냐면 이 세상아 망해버려라 하고 외치면서 원망했었어요. 자, 그래서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를 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손자 종수와 종학을 군수 경찰서장을 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아들 창식은 노름으로 밤을 새워가며 가산을 탕진하고 군수를 시키려던 손자 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 오로지 일본에 유학가 있는 둘째 손자 종학에게 기대를 걸고 있던 그는 믿었던 종학이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되었다는 정보를 받고 충격을 받는다. 본문에 수록된 부분은 제일 마지막 장이다 라는 거죠. 마무리가 되는 결말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정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죠.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이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이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해? 응? 아까보다 기억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둥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자, 윤직원 영감이 풍자의 대상이죠. 그래서 윤직원 영감을 아주 우습게 희화화해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윤직원 영감은 먼저면은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하물 해서 땅이 가라앉는 거죠.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앉아있는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그만큼 종학이를 믿었는데 충격이 크다라는 거죠. 충격이 컸음을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던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종학이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해서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자, 왜요? 사회주의는 빈부의 차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윤직원에게 큰 위협으로 느껴진다 이 소리입니다. 손자를 걱정해서가 아닌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나라를 망할 호자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가 망한 자가 오랑캐 호자가 아니요 자식 호의 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나라 진시황이요. 그 호가 진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고서요.
오랑캐 호자인 줄 알고 만리장성을 쌓아요. 근데 사실은 아들 호해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시황과 윤직원 둘 다 자식과 손자에 의해 망하게 되었지만, 진시황은 그 사실을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윤직원 영감은 진시황처럼 그 사실을 모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알고 죽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더 불행하다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그래서 종학의 피검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윤직원. 사회주의라니,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은 놈. 그놈이 경찰서장 하나님께로 생판 사회주의를 하다가 됐다 경찰서에 잡혀? 자, 그놈이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경찰서에 잡혀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종학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거죠. 대한 윤직원의 기대가 무너짐. 오사 육시를 할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하여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데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에요. 오죽이나. 자, 이 부분 이게 뭡니까? 풍자죠. 윤직원의 왜곡된 역사인식. 왜 왜곡됐냐면요, 일제강점하에 좋은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왜곡된 역사인식이다 이 소리예요. 반어적 풍자입니다.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딱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남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굉장히 지금 화가 났다 이 소리죠. 지금 풍자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윤직원 영감을. 화적패가 있다더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은 말세. 그러니까 일제 강점 이전의 구한말을 말하는 거죠. 말세는 다 가고 자 부하라. 거리거리마다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희어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제거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네모칸 치시고요. 이 태평천하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반어적 풍자가 극대화된 부분이요. 극대화된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천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요. 땅 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에선 가건들은 자 방바닥 치는 소리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깎어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핀지 휘어서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것.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테요. 결국 뭡니까? 그 실망감이 큰 거죠. 종학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실망감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죠. 자, 가보죠. 오냐 그놈을 삼천석거리는 지분을 휘어 줄라고 하였더니 오냐 그놈 삼천석거리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 가두는 경찰서에다가 주워버릴 것. 죽일 놈.
마지막에 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에 가깝습니다. 이 태평천하에, 이 태평천하에 라고 말하면서 소설이 마무리되는데요. 중학에 대한 기대가 컸던 윤직원 영감의 분노와 저주로 마무리가 되는 태평천하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작품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개관은요, 중편 소설이면서 3회 소설이며 풍자 소설이다 라는 거. 그 중에 풍자 소설이 중요하죠. 반화적 풍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격은 비판적이며 풍자적이고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며 배경은 1930년대 후반 그리고 서울의 어느 대지주 집안이다라는 것. 주제는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윤직원 일가의 타락한 삶과 몰락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은 1930년대 사회현실의 퇴폐성 풍자를 특징으로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의식, 자, 부정적 인물로 구성된 한 가족의 몰락을 통해서 식민지 사회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바로 이 글의 주제의식이죠.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 자, 풍자적 수법, 부정적 인물에 대한 풍자, 직접적인 비판하지 않아요. 독자가 느끼는 거죠. 판소리 사설의 문체, 경어체,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한편으로 등장인물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를 취하게 한다. 뭐뭐입니다. 뭐뭐옵니다. 작가의 직접 개입, 서술자가 독자 등장인물 중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판단해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한다. 서술자의 직접 개입, 이것이 바로 뭐냐? 서술자의 논평이에요. 자, 등장인물의 성격, 윤직원은 식민사회를 태평천하로 바라보는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이 소설의 중심인물, 마이너스적인 인물, 풍자의 대상이에요. 윤창식, 윤직원의 아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향락에 빠진 무능한 인물. 윤종수, 윤직원의 큰손자, 부친 윤창식과 다름없는 인물. 윤중학, 윤직원의 둘째 손자. 윤직원이 가장 믿는 인물이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사상운동을 하는 의식 있는 청년으로 작품에서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다. 윤직원의 입을 통해서는 마이너스적인 인물이지만 사실은 작가가 바라보고 있는 건 플러스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태평천하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